아프지 않고 팔팔한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신규철 TV 팔팔한 인생. 띵동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그냥 팔팔하게 살고 싶은 6학년 5반 아줌마예요. 제가 이 신규철 TV 열혈 구독자이다 보니까 이 꾸준히 하는 운동, 그리고 또 이 좋은 생활 습관 이런 게 또 중요하다고, 이게 쌓이고 쌓여야 건강하게 그리고 또 팔팔하게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궁금하게 제가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 웬만한 운동 영상을 이렇게 따라하다 보면 숨이 차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동작도 어렵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또 끝까지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스트레칭이나 요가 이런 거 이렇게 해보면 이게 이렇게 쉬워가지고 뭐 운동이 좀 될라나? 네네네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신규철 TV에서 이 스트레칭과 운동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요런 게 스트레칭이다, 요런 게 운동이다, 또 스트레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운동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저도 이 사연을 보면서 맞다, 그게 무슨 차이였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저도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네. 스트레칭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운동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우리 몸에 좋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누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얘기보다는 이제 스트레칭 많이 하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스트레칭이 뭔지 한번 정확하게 그 정의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스트레칭이랑 운동이랑 이제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큰 범주로 봤을 때 스트레칭도 이제 운동의 일부라고 볼 수 있고요. 스트레칭의 이제 사전적 정의는 몸과 팔다리를 쭉 펴는 것이라고 나와 있고, 이게 의학적으로 보면 이제 뭐 근육이나 인대를 늘려서 관절의 그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는 일종의 유연성 운동입니다. 근데 다만 이게 굉장히 저강도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운동하면은 뭔가 땀을 흘려야 되고 힘들고. 이렇게 근력이 커져야 될 것 같고, 물론 이게 그런 효과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관절 부위에 따라서 통증이 있는 부위에 하면 통증 경감 효과도 있고, 이제 좀 뻣뻣한 몸의 유연성을 증대시켜서 손상을 좀 예방하고, 네, 좀 그런 균형감과 유지에 도움이 되고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되게 중요해 보이네요. 저강도지만 중요해 보이는. 궁금한 게 스트레칭을 좀 제대로 하고 싶은데 이런 종류랑 방법이 또 따로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뭐 구체적인 동작은 뭐 오늘 다 설명드리긴 어렵겠지만, 우선 크게 일단 스트레칭 종류부터 살펴보면 크게는 이제 정적 스트레칭이랑 뭐 탄성 스트레칭, 저희가 뭐 이렇게 흔히 분류를 하거든요. 정적 스트레칭은 말 그대로 한 자세로 이제 유지하는 스트레칭이고, 보통 초반에는 한 5에서 10초 정도 유지하는 걸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한 30초까지 그 동작을 유지하는 거를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탄성 스트레칭은 이것도 역시 이름 그대로 이제 그 정적 스트레칭처럼 이제 스트레칭을 하지만 마지막에 약간 탄성 반동을 주어서 스트레칭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시키는 스트레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적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정상 관절 가동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뭐 추가적인 반동 같은 거를 주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뭐 스트레칭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좀 뭐 관절 통증이 있는 노인분들은 우선은 정적 스트레칭부터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뭐 좀 스트레칭을 좀 평소에 많이 해보셨다거나 통증이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뭐 탄성 스트레칭을 좀 결합하시는 게 추천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두 분류가 있고, 분류에 따라서 뭐 동적 스트레칭도 있고 뭐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해 드리면 이제 PNF 스트레칭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고유 수용성 신경근 촉진법이라고 해서 복잡하네요. 네, 이름이 이렇게 딱 와닿지는 않으실 텐데요. 정말 와닿지 않아요. 정말 와닿지 않으시죠? 이제 이게 일종의 재활치료에서 유래된 스트레칭이거든요. 그래서 좀 의학 쪽에서 시작된 거라 좀 이름도 생소하고 와닿지가 않는데,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네. 우선 거기 앞에 있는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관절의 그 위치나
움직임 등을 이제 캐치하는 감각이에요. 우리가 서 있다, 뭐 앉아 있다 그런 네. 걸 캐치하는 이제 그런 네, 서 능력이죠? 있고 앉아 네. 있고 뭐 무릎이 펴지고 그리고 내 지금 무릎이 어디에 위치해 그런 거를 캐치하는 감각인데 원래 있던 애들. 원래 제 그쵸. 기능을 하는. 그쵸. 원래 있죠. 우리 몸에 다 있는 감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알게 모르게 지금 다 그걸 쓰면서 이제 자세도 유지하고 뭔가 이렇게 위험 물질이 왔을 때 뭐 피하기도 하고, 네네. 그런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인데요. 그 감각을 이용해서 신경근 촉진을 통해 스트레칭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이제 PNF 스트레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네, 다시 어려워졌는데 이게 이제 의학 물리치료에서 유래된 거라 이제 설명을 들으셔도 다 모르시죠? 다 모르세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일반 스트레칭을 하는 거랑 달리 이제 스트레칭의 거의 마지막에 스트레칭과 이제 반대되는 근육 수축을 통해서 그 기랑근의 수축을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칭 하고자 하는 근육의 이완을 오히려 더 도모하는 와, 수축을 했는데 이완이 또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스트레칭 하고자 하는 반대 근육을 수축함으로써 우리 몸에 이제 신경근 신호에 의해서 또 억제 반사가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목적하고자 하는 근육은 그 수축 작용과 반대로 더 이제 이완을 도와주게 됩니다. 스트레칭을 도와주게 돼서 우리가 원래 목적하고자 하는 그 스트레칭 이완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스트레칭 방법이에요. 이게 잘 예를 들어서 뭐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뒤에 이제 뭐 햄스트링을 스트레칭한다 했을 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다리를 들어 올리게 되는데 단순히 다리만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제 대퇴사두근을 이렇게 좀 조금 더 그 더 이렇게 위쪽으로 수축하는, 이렇게. 네, 수축하는 이제 시행자가 이렇게 다리를 늘려줬을 때 나는 스트레칭 하고 있는 사람은 대퇴사두근을 좀 더 수축해서 수축하고 순간 이제 수축을 풀었을 때 좀 더 치료사가 조금 한 번 더 밀어주면 처음에 최대로 했을 때보다 조금 더 스트레칭이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이렇게 했는데 숙련된 치료사분이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늘려주면서 뭔가 또 치료가 되는 그런 거죠? 그렇죠. 처음에 수축 최대로 했는데 내가 한 번 더 근육을 수축하고 시행을 하면 스트레칭이 한 번 더 되는. 그럼 이거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사실 그래서 이게 재활치료에서 유래된 만큼 사실 더 뭐라 그러지? 근수축이 심하고 경직이 심하고 이제 통증이 있는 노인분들한테 더 좋은데요. 오히려 또 이런 분들이 자가로 하면 더 다치는 경우가 그렇죠. 많기 때문에 더 취약한 분들한테 효과는 좋지만 반대로 혼자서는 오히려 더 권고되지 않는 스트레칭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네. 근데 뭐 다 맨날 올 수가 없잖아요, 병원에. 그렇죠. 예, 뭐 유의할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 원칙은 이제 스트레칭 강도인데요. 이제 운동을 하실 때 스트레칭은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통증은 없지만 내가 약간의 그 긴장감이 느껴지는 그 부위까지 자가로 하실 때는 꼭 그 점을 유념해서 강도는 그 정도로 설정해서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죽기 살기로 이렇게 더 찢어보려고 더 해보려고 하는데 그건 네. 위험하다는 거죠? 그게 뭐 이제 치료사나 전문가 감시 하에 하면 이게 딱 효과가 있는 정도 아니면 위험한 정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자가로 하는 경우에는 그거 판단이 어려우셔서 그렇게 무리해서 하시다가 다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가로 하실 때는 늘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 유념하셔서 하는 게 좋고요. 또 두 번째 주의할 점은 결국 내가 스트레칭 하고자 하는 부위 선정인데요.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절의 가동 범위를 이제 늘리는 운동이다 보니까 내가 좀 다른 부위보다 관절이 그 평균보다 느슨한 곳이거나 좀 불안정하다 하는 곳은 괜히 이제 자칫 잘못 자가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이제 과유동성이 유발돼서 관절 손상을 입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위들은 꼭 전문가 상담 하에 그런 부위들은 스트레칭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두 개는 이제 유의할 점이고 세 번째 이제 스트레칭 효과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 스트레칭 하고자 하는 부위를 스트레칭 시행 전에 뭐 따뜻한 뭐 수건이나 찜질 같은 걸로
좀 이렇게 온찜질을 하시고 하면 그 갑작스럽게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이제 발생하는 통증 같은 것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그 운동 효과 자체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60에 스트레칭을 하고 그러면 이제 살도 좀 빠지고 운동이니까 네. 그러고 싶은데 그런 건 좀 어려울까요? 근데 저 운동할 때 그때 선생님께서 스트레칭 잘하시면 살 빠져요 막 이랬거든요. 아. 거짓말인가요? 이제 물론 스트레칭 굉장히 많이 하시면 뭐 살 빠지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는 스트레칭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굉장히 저강도 운동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방 연소하는 효과는 굉장히 미비하고요. 근데 가끔 근데 실제로 이제 스트레칭하고 내가 살이 빠진 것 같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세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 연소 효과보다는 그런 경우에 이제 부종 같은 것 때문에 조금 이제 살이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스트레칭을 하면 아무래도 또 이제 근육 펌핑 효과 같은 것도 있고 하면서 혈액 순환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붓기가 좀 빠지면서 그런 효과는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지방 그 자체를 연소함으로써 생기는 체중 감량 효과는 스트레칭은 약간 미비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한 방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 되겠네요. 뭐 아주 강력한 스트레칭을 좀 하면 또 빠질 수 있죠. 아니 강력한 스트레칭 하면 위험해요, 여러분. 맞아요, 위험하죠. 예. 그 유튜브나 뭐 이런 그 인터넷 통해서 그 치료 목적으로 이런 스트레칭을 하다가 더 안 좋은 상황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허리 디스크 같은 게 이제 생겼을 때 이제 그런 거 몸을 틀거나 그러면 오히려 디스크가 더 유발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근육을 푼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몸을 풀다 보면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그 스트레칭을 하는 경우, 특히 통증이 있거나 이제 그런 질환이 있을 때는 꼭 전문가, 병원에 오셔서 이제 진단을 받고 안전한 상태에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누르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대박. 오. 아, 너무 시원한데?